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2021-0572 김정현입니다. 저는 이번 총이치 기공학 8주, 9주차 중간고사 대체로 메타버스 영상에 대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조사 후 PPT 제작을 하였고, 영상 녹화를 통해서 최종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인데,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구대륙에서 이제 콜럼버스가 새로운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발견해서 신대륙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아날로그 세상에 머물던 저희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도중 메타버스라는 제대로 된 디지털 신대륙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목차를 설명드릴 건데요. About 메타버스. 이제 총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는데, 메타버스의 정의를 처음으로 볼 거고, 이제 메타버스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알아보기인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뜻을 알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았으니까 메타버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메타버스에 환호를 하는가,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제 메타버스가 점점 다가오고 우리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와의 공존을 대비해서 인간과 메타버스가 천적이 아닌 공생관계로서 이제 같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메타버스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저의 메타버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타버스의 정의인데, 메타버스는 대중교통 버스가 아니고 벌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상상, 초월, 가상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 메타에다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벌스 뒤 단어를 가지고 와서 메타와 벌스가 만났다 해서 메타버스인데, 이제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제 상상 속의 세계, 저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막 판타지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꿈을 가지고 로망을 가지는 것처럼 상상 속의 세계가 펼쳐질지, 아니면 초월하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고 가상 그 자체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우주에서 이런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상 세계, 가상 우주가 펼쳐진다 해서 메타버스라고 명칭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메타버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증강, 사적인 면, 그리고 시뮬레이션 쪽에서, 그리고 외적인 면, 이러한 4가지의 기준을 지표 삼아서 총 4가지로 메타버스는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메타버스의 종류가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각각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증강현실은 외적인 면과 증강, 가상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더한 혼합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VR 게임 같은 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VR 뭐 게임 하는 장소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현실에서 저희가 직접 이제 동작을 취함으로써 이제 가상에서의 세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복싱 게임, 뭐 케이블카를 타거나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몸동작을 인식해서 가상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혼합된 현실이라고 증강현실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울 세계인데 저희가 거울을 보면 저희 자신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이고 지구의 곳곳들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3D로 구현을 한 건데 이제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도 이제 사실적으로 재현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은 라이프 로깅인데 라이프 로깅은 인간의 신체와 감정, 경험과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을 재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상세계. 가상세계는 현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세계를 확장한 세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경제 활동도 하고요. 이제 막 광산에서 돌을 캐거나 막 그런 행위를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친구들과 아바타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메타버스의 종류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의를 살펴보고 메타버스의 종류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디서 활용을 되고 있고 어느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교육, 게임, 산업, 교류 이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각각의 메타버스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 메타버스인데요. 이투스 강의라고 이제 고등학생 내용 그리고 수능 이런 내용을 강의해주는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하였다는 것과 이제 도산초등학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 그 다음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VR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겠고, 그 다음은 게임입니다. 게임 메타버스에서는 총 5가지를 선정하였는데, 이제 유명한 포켓몬고와 동물의 숲 제페토를 비롯해 로블록스와 호라이즌 월드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산업입니다. 산업 메타버스. 저희가 구글 어스 같은 경우는 지도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위치의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산업적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팩토리의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인데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상현실로 판단을 직접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퍼레이션스 센터에서 이제 농경지에 대한 메타버스인데 경작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렇게 농사 계획을 어떻게 잡고 최적의 농업적인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론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얼라이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류, 4번째는 교류인데 교류 메타버스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 직전에 동물의 숲을 이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선거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동물의 숲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K 원더랜드라는 메타버스를 이제 내세운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계의료미용교류협회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메타버스를 통해 교류를 하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교육 메타버스의 첫 번째, 이투스 강의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메타버스가 그냥 VR 게임처럼 그냥 그런 증강현실의 일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투스 메타버스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투스 버스, 새로운 메타버스 탑승이라면서 이투스의 대표 강사가 버스에 수험생을 태우고 하늘 이렇게 운행을 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메타버스라고 라는 명칭의 버스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진짜 버스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알게 되고 그동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이투스 강의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이투스의 대표 강사분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스크린을 통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라는 아바타가 보이는데, 이렇게 아바타 위에 고양이가 얹어져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아바타를 디자인하고 아바타를 이제 자기의 모습,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집중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단순히 스크린으로 보는 2D 강의, 녹화 강의를 시청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메타버스 강의실에 입장을 하여서 메타버스 자습실에서 이제 영상 화상캠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선생님과 강사님과 직접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인기가 있는 강좌는 학생들이 먼 지역에서도 새벽같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거리를 넘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제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순히 이렇게 화면을 시청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고 아바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제 네, 아바타와 강의 공간이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 흥미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산초등학교의 메타버스 활용 교육입니다. 도산초등학교에서는 초등수업 성장회의가 목적인데,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들로부터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메타버스라는 세계 속에서 칠판과 책상으로 교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복도를 통해서 다른 반으로도 다른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림 자료, 사진 자료, 영상 자료로 학교에서 이제 빔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아닌 시청각적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자료실이 따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복습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메타버스 수업을 활용하면서 이제 학부모가 참관을 할 수 있는 참관석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도산초등학교의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보고 이제 울산시 전 초등학교의 메타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VR을 이용한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얼마 전 한국공학대학교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만큼 공학적인 면에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공학교육 실습실이라는 퓨처 VR랩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총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제작을 하여서 개발을 하여서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대면 학습을 코로나19로 인해 2, 3년가량 진행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였고, 공학교육 실습실 퓨처 VR랩에서 직접 증강현실을 체험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디자인 전공이라는 새로운 신설 학과까지 개설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합쳐서 혼합 현실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게임 메타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켓몬고라는 유명한 게임인데요. 이는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이제 실제 내 위치에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데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한 그래픽을 겹쳐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진 않았지만 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 카메라와 위치를 기반으로 앞에 환경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도 제 얼굴이 보이면서 그 옆에 포켓몬이 AR 기술로 인해 캐릭터가 실제로 현장감 있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저도 되게 놀라웠던 게임인데요. 이게 가상현실 VR처럼 이렇게 정말 추상적인 그래픽보다는 AR 기술로 정말 눈앞에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게를 두어서 메타버스 세계를 포켓몬고에 구축을 해둔 상태이고 이제 증강현실과 위치 기반 기술을 결합해서 제 시야에 포켓몬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이제 포켓몬이 여러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포켓몬을 잡기 위해 포켓몬볼이라는 아이템을 던져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주위에 카메라를 대고 계속 핸드폰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시선이 집중되어서 이제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의 숲인데 동물의 숲은 세컨드 라이프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 본인만의 세상을 제작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인테리어한 서로의 세계에 놀러 가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테마를 만들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 세컨드 라이프, 제가 살고 싶은 집, 제가 하고 싶은 꿈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로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 이 자료 화면은 블랙핑크를 소재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동물의 숲 블랙핑크 맵을 구현하고 인테리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이라는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실제로는 어플 안에 이제 게임 속에서 상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게임 속에서는 아이템, 이런 인테리어 아이템, 그리고 디자인 아이템, 그리고 아바타가 입어야 하는 옷이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제 벨이라는 화폐가 안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경제 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면에서 마냥 게임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아바타 세상은 이제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서 아바타를 제작하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생김새로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10대에게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3D 아바타와 인공지능 AI를 결합한 기술인데 SNS 기능까지 접목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아바타가 구찌 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렇게 디올, 구찌 아니면 케이팝 아이돌과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의 홍보를 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파라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이 데뷔를 할 때 제페토 아바타를 제페토 아바타를 함께 내세워서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바타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제품을 아바타 세상 속에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아이템을 제작하고 아바타들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면서 게임 속에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는 한때 유행했던 게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네, 게임 로블록스에서 메타버스를 품은 로블록스로 변화되었는데, 네, 로블록스는 이제 직접 사용자가 게임을 제작하고 개발하고 이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 이제 게임 어플인데, 이제 로블록스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PVP, RPG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아바타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블록스와 나이키가 협업하면서 버추얼 제품을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보시면 아바타가 Just Do It이라는 나이키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고, 나이키의 히트 상품인 에어맥스를 착용하고 달리기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제 현실 세계 아이템을 가상 세계에서도 홍보해서 현실 세계의 고객을 사로잡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마케팅적인 면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순천향 대학교에서는 로블록스의 가상 캠퍼스를 마련하여 입학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호라이즌 월드는 메타 어플로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제 페이스북 VR 플랫폼인 호라이즌의 가상 세계 중의 하나인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호라이즌은 가상 개인 공간, 그리고 가상 오피스, 가상 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호라이즌 월드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자사 퀘스트 헤드셋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제공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헤드셋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호라이즌 월드의 사용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감소한 이유는 호라이즌 월드 내에서 아바타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 3, 4명이서 여자를 성폭행하고 이제 음성 채팅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산업적인 면에서의 메타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팩토리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LG CNS에서는 가상 공장을 메타버스 내에서 제작을 하였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장 운영안을 가상 환경에 적용시켜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남자분께서 현실 세계에서 레버를 만지고 있는데, 그게 메타버스 안에 연동되어 있는 가상 레버와 이제 레버를 잡고 있는 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위험한 실험을 할 때에는 이제 버추얼 랩에서 가상 데이터를 수행하고 현실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공장을 버추얼 팩토리로 구현을 해둔다면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이제 사람을 두지 않고 그냥 원격으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존 디어 오퍼레이션스 센터입니다. 이거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농업 관련 데이터를 종합해서 농부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토패스라는 최대 효율의 경작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고, See and Spray, 트랙터가 이동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잡초에는 제초제를 뿌리면서 곡물에는 또 영양제를 뿌리는 그러한 기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제 농사에서는 기후나 습기, 습도, 온도 이러한 것이 정말 농작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농경지를 관리할 수가 있고, 여기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과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니까 정말 인기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네이버 랩스의 얼라이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도시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게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촬영을 하면서 이제 3D로 세상을 구성해가지고 서울시 2092km의 규모를
로드 길 레이아웃을 자체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3D 모델, 로드 레이아웃, HD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집한 데이터를 도시 단위로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제 항공 사진과 MMS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HD 매핑으로 이렇게 지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젠 교류 메타버스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물의 숲 활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동물의 숲 인기가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넷상에서 선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고 게임 내에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로고 4종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설치하여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집 앞에 설치하면서 선거 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이제 동물의 숲 마이 디자인 스웨터 아이템을 통해서 팔에 조 바이든 지지 로고가 붙어 있는 아이템을 제작을 하여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K 원더랜드인데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K 원더랜드라는 제페토의 가상 세계를 구축하여서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창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직접 제작할 수 있고 한류 콘텐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행사 아멕스지 메타버스 월드입니다. 세계의료미용교류협회에서는 글로벌 최강 명인 대상 시상식과 세계문화공연 심포지엄을 이제 펼쳤는데 전 세계 350만 명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하였고 세계 30여 개국 대표단이 참가를 하였고 각국 주한대사와 영사들이 대거 참석하여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월드를 통해 직접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만남을 교류를 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다크버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성범죄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범죄를 위한 가상공간 다크버스가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범죄만을 목적으로 다크버스라는 공간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노출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제 IT 플랫폼을 악용했던 N번방과 박사방처럼 다크버스도 이러한 범죄적인 행위를 저지를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해외 이용자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메타버스 속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블록스에서 10대를 상대로 30대 남성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된 사실이 있고 범죄가 발생한 해당 플랫폼의 협조가 없으면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장점입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모든 욕구 충족이 가능하고 시공간 제약이 없고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이제 가상 세계에서 경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교육 기회도 확장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새로워져서 이제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 시공간 초월, 교육혁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 단점인데요.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 세계를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에 중독이 되면 그 자체로 현실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및 악용인데,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많으니까 그걸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범죄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니까 MZ 세대를 위주로 고객층이 한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메타버스 속에서 아까 말한 다크버스처럼 신종 범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납부, 데이터 수집, 신종 범죄, 고객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기대와 우려인데요. 메타버스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가상 공간에 진입해서 실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면 진정한 메타버스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가상 세계에 올인하게 되면 이제 가상 세계에 올인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이제 현실의 삶에 지쳐 새로운 삶의 기회를 메타버스에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적인 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대체불가 토큰의 가상 거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온라인 시장만 활성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메타버스의 공생입니다. 딜로이트 분석인데요. 딜로이트에서는 메타버스 발전 단계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시 사회가 2020년까지였고 현재 2022년인데 농경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메타버스 형태가 갖춰진 상태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10년 뒤부터는 독점 시대로서 소수의 메타버스 대기업들이 등장해서 시장을 다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2050년에서 2070년에는 가상과 현실의 공생으로 사람들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슷해진다고 봅니다. 이제 가상 세계의 게임 시대는 2071년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인데, 가상 인간과 실제 인간 사이에 지혜를 겨누는 게임의 승자가 메타버스를 통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한 입장입니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이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뜬구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투자 행보가 단순한 흐름 쫓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이니까 비판만 할 순 없다. 라는 의견, 그리고 신기술의 시대 흐름을 읽고 올라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가 미래의 경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안 좋게 보는 입장인데, 메타버스는 뜬구름 그 자체이다. 메타버스 시대를 말하는 이들조차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직접 의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개념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그냥 뜬 구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저의 생각은 메타버스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하나라도 뒤처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정말 메타버스가 벌써 많은 성장세를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드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얼마나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낳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제 집중해야 하는지
이제 깨달음을 느꼈고, 이제 오리지널인 아날로그 세대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도 저희가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발전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